건강하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도, 제 환자분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젊을 때 좋았던 운동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알고 보니 건강해지려고 매일 하시던 그 운동이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신 건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잘못된 운동 습관과 지금 나이를 무시한 지나친 건강 욕심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관절은 닳고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운동하려고 하세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 못한 제 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운동만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들은 60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바로 무릎에 충격을 주는 달리기입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 하는 장거리 달리기 말이죠.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좋게 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고 평생 해온 운동인데 왜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65세의 박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마라톤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고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5km씩 달리기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파스 한번 붙이면 되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셨던 거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무릎은 달릴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관절 연골이 튼튼해서 이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대부터 연골은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연골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릎을 간과 신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신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도 약해진다는 거죠.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골밀도 감소, 연골 마모, 근육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나이 든 무릎은 강한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달리기와 비슷한 심폐기능 향상 효과를 주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한쪽 발이 땅에 닿아 있어서 충격이 분산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기를 하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 그 정도 속도가 적당합니다.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평지보다 칼로리 소모도 많고 하체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죠.
다만 내리막길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에 가는 부담이 오르막길보다 크거든요. 수영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10분의 1만 느껴지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유형과 배영이 좋습니다. 평형은 무릎을 꺾는 동작이 많아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만 수영을 하셔도 심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자전거 타기도 추천합니다. 실내 고정식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만 안장 높이를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권유로 달리기를 멈추고 빠르게 걷기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시원치 않다고 느끼셨대요. 땀도 덜 나고 운동한 느낌이 안 난다고 하셨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km를 걸으시는데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상쾌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평생 해오셨다면 그만두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릎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스스로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달리기를 내려놓으세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복근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시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잇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체력장에서 해온 익숙한 운동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별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70세의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시며 따라 하셨어요. 그 중에 복부 운동이 있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50개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대요. 복부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뱃살도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2달쯤 지나자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못 펴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척추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갔던 거죠. 왜 윗몸 일으키기가 나이 든 분들에게 위험할까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허리는 구부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에서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상체를 일으킬 때 허리 아래쪽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 가장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이 있어서 이 압력을 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발을 고정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근보다 고관절 굴곡근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고관절 굴곡근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다리뼈로 이어지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 허리뼈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허리를 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신기운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약해진 허리에 무리한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신기운이 더욱 손상되고 결국 허리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서양 의학적으로는 디스크 퇴행, 척추 협착증, 골다공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윗몸 일으키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운동인데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30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도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각 다리를 10초씩 들고 있다가 내리고 이를 10번씩 반복하세요. 버드독 운동도 추천합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뻗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뿐만 아니라 등, 근육도 함께 강화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각 자세를 5초씩 유지하고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도 좋은 대안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인데 이렇게 하면 복부와 하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고 허리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김 할머니는 윗몸 일으키기를 중단하고 플랭크와 다리 들기 운동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플랭크를 5초도 버티지 못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20초, 석 달 후에는 40초를 버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자세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복부에 힘도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뱃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로 허리를 다치시면 평생 고생하십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번 나오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하세요. 허리 건강이 뱃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물구나무서기와 무거운 무게로 하는 어깨 운동입니다. 요즘 건강 열풍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헬스장에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깨와 목 부위 운동이 그렇습니다. 6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 자신감이 있으셨죠.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숄더 프레스 하는 걸 보시고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무게를 늘리셨어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게를 들어 올리시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해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인데 이게 찢어진 겁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왜 어깨 운동이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어깨를 구성하는 힘줄과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회전근개가 서서히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회전근개에 미세한 파열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면 작은 파열이 큰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구나무서기는 더 위험합니다.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온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목과 어깨에 실립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뼈가 튼튼해서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경추, 그러니까 목뼈가 약해집니다. 경추 사이의 디스크도 퇴행하고 목을 지탱하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경추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목 디스크가 생기거나 심하면 척수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목을 모든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양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도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진 목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무게를 실으면 양기가 손상되고 심하면 중풍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양 의학적으로도 나이 든 분들의 경추는 불안정하고
혈관도 약해져 있어서 물구나무서기 같은 자세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깨의 근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벼운 탄력 밴드를 이용하세요. 탄력 밴드는 무게가 없으면서도 저항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하루에 15번씩 3세트만 하셔도 어깨 근력이 좋아집니다. 벽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0번씩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목 운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목을 빠르게 돌리거나 무리하게 뒤로 젖히지 마세요. 대신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돌리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정도만 하세요. 각 방향으로 5초씩 유지하고 5번씩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양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이때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어깨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도 추천합니다. 수건 양 끝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회전근개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고 탄력 밴드와 벽 팔굽혀펴기로 천천히 근력을 회복하셨죠.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은 평생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러분,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만큼 다치기도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무거운 어깨 운동과 물구나무서기였죠. 이 운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대체 뭘 하라는 건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는 게 근성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한 겁니다. 젊을 때는 통증을 참고 운동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다친 곳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 반응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한번 손상된 관절이나 힘줄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에 1kg씩 천천히 체중을 줄이고 일주일에 3일씩 꾸준히 운동하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법입니다. 운동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하는 주말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사용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점심 후에 10분 걷기, 저녁에 15분 가벼운 근력 운동.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최소한 5분 정도는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몸을 풀어야 합니다. 차가운 상태의 근육과 관절은 다치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서 밖으로 나가세요.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각 부위를 10초 이상 천천히 늘려주세요. 반동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칭만 잘해도 다음날 근육통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은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나가서 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화에 투자하세요. 밑창이 두껍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가는 충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밑창이 다르면 발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새 운동화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만약 운동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면 대처하기 어렵지만 같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꾸준히 하게 됩니다. 약속이 있으니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물은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한 컵, 운동 중간에 한 컵, 운동 후에 한 컵,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영양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을 몇 끼 적당량씩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많아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강을 위해서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합성 능력이 떨어지니 필요하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은 잠잘 때 회복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차라리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근육 회복도 느려집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체크하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나이가 들면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지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에 반응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10분 걷기로 시작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운동을 피하시고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꼭 해야 할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